네,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.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박자은 기자, 정권 말기가 되니까 고위직 인사를 두고 새로운 정부와 갈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네,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.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이 한 차례 취소되는 등 갈등이 있었죠. 이 상황을 두고 지난 2008년 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인수인계할 때와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네. 아직은 노무현 정부거든요.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거든요.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해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그거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2008년에 저런 일이 있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당시에도 선관위원과 감사위원 자리 내정 등을 두고 이명박 당선인이 자제해달라고 했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발끈했는데요. 이번에도 감사위원 자리 또 한은 총재 자리의 인사권 갈등,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까지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옷값 논란 그리고 특활비 논란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? 네, 먼저 논란이 된 것 중 가장 큰 게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었죠. 이 알려진 김정숙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가 최소 380점인데 청와대 주장은 김 여사의 사비로 지출한 것이지 특활비 유용은 아니라고 공식 입장도 냈습니다.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. 최근 법원이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 청와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선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단골 디자이너 그 딸의 특혜 채용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흘 전에 제기된 이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청와대는 전문성을 갖고 신뢰할 사람을 추천받았고 정상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했는데요. 문제가 되는 건 이 A씨가 프랑스 국적인 재외동포인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는 국가안보 분야나 대통령 보좌 경호 분야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설사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고용법 규정 조건을 만족하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인사 논란이 또 있습니다.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 이사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 박두선 사장이 2018년부터 고속 승진을 거친 뒤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인수위는 모렴치한 알박기 인사다라고 하고 청와대는 민간기업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갈등 구도가 더 심화됐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인사 문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.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? 내일 대통령 전용기를 처음 탄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윤 당선인은 내일 제주를 찾는데요. 지난 2월 5일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4.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는데 공군 2호기가 배정됐습니다. 대통령 전용기인데요. 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기 때문에 요청이 있을 시에 2호기를 타게 됩니다. 다들 들어보신 코드1, 이건 1호기인데 기체가 더 작고 항속 거리가 짧아서 국내나 러시아, 일본 등으로 제한됩니다. 당선인은 당선 즉시부터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 경호대 경호를 받고 업무상 필요하면 해외 갈 때 1호기를 타고 또 필요시에 대통령 전용 헬기도 탈 수 있습니다. 당선인 신분이 공군 2호기를 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박자은 기자의 정치 톡톡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